원장님이 어디 갔었지? 원장님? 원장님? 피디님 오셨네요. 네, 원장님 어디 갔다 오세요? 제가 사실은 약국 꿀템들을 구비할 때가 돼서 이렇게 한번 갔다 왔어요. 다 털어오신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약국을 다 약사 선생님 좋아하시죠? 제가 이렇게 약국 꿀템이 많아서 한번 오늘 이 약국 꿀템들이 뭔지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많이 활용하는 가성비 갑 약국 꿀템들로 피부 관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로나 닥터강 강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국 꿀 아이템을 가지고 집에서도 미백, 재생, 진정, 여드름 관리까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꿀템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워낙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떤 걸 이제 봐야 될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알차게 유효한 정보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총 집합을 했어요.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만 보시면은 약국 꿀템 아이템으로 피부 관리 끝판왕이 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수분 보습 관리입니다. 모두들 많이 알고 계신 게 바세린인데요. 바세린은 뭐 립밤으로 쓰기도 하고 많이 건조한 부분에 소량만 발라주기만 해도 보습막 형성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바른다기보다는 수분 크림과 믹스를 적절히 해서 눈가, 눈밑, 입가주름, 팔자주름, 목주름 라인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막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나이트 케어로서 발라주고 주무시면 훨씬 더 다음날 아침에 팽팽해지는 보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재생을 도와주는 재생 연고들입니다. 재생 연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EGF 연고예요. EGF라고 하는 건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고 해서 항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해요. EGF 이 연고는 정말로 좀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헤었다거나 크게 다쳤다거나 하는 그런 흉터가 빨리 아물게 해주는 연고라서 점을 뺀 이후에 아니면 여드름 흉터가 크게 깊게 패였다 하는 흉터가 있다면 이 EGF 연고를 소량씩 얇게 밤에만 2-3회 정도 발라주시면 좀 더 빨리 아물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판테놀 성분인데요. 디판테놀 연고 아니면 디판텐 연고가 되게 유명하고요. 저는 이 디판테놀 연고를 조금 더 자주 쓰는 건 있어요. 디판텐 연고는 좋은 성분이 뭐냐면 비타민 B5, 프로비타민 전구체가 들어있어요. 그걸 얇게 도포를 하면요, 이제 흡수가 되면서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고요. 그 성분은 세포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주면서 흡수가 되어서 기저층의 세포 증식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피부 장벽이 강화되도록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진이 있거나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붉어졌거나 많이 건조한 부분, 가려운 부분, 예민한 피부다 하실 때는 이런 판테놀 크림, 비판텐 연고를 소량만 얇게 발라주시면 진정도 잘 되면서 보습막 형성, 그리고 재생 효과, 피부 장벽 강화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드름이 심할 때, 피지가 많이 올라올 때는 전체적으로 많이 바르시기보다는 정말 특별하게 건조한 부분 있죠. 입가라든지 턱선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만 소량만 얇게 발라주시면 좋으세요. 비판텐 연고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요, 주름 라인에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케어 목적으로 소량만 아주 건조하고 좀 예민하다, 붉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붉어진 부분에만 소량만 얇게 바르고 주무시면 나이트 케어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데카솔인데요. 마데카솔이 약국 꿀템인 건 알겠는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든 다이소든 인터넷이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마데카솔 그냥 연고고요. 여기에는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가 없어요. 풀에서 나온 추출물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 성분은 사실상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피부 재생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흉터 개선이 되는 목적으로 많이 쓰여요. 이 성분을 흉터 조직 안 물었으면 하는 부분에 소량만 발라주기만 해도 점차 이제 피부 장벽 강화되고 재생되면서 흉살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마데카솔 케어라고 해서 뒤에 케어가 붙은 거는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재생 목적으로 뭐 다치지 않은 부위까지만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합 마데카솔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히드로코르티손까지 있기 때문에 그건 자주 바르시면 안 되시고요. 붉은 염증기가 심하면서 상처까지 있다 하시면 그 염증을 좀 빨리 완화시켜주면서 흉살이 재생되게 도와주는 연고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나을 때까지만 단기간만 쓰셔야지 장기간으로 쓰시면 안 되세요. 홈케어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가 없는 바로 마데카솔 연고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요. 항상 그 표시를 보시고 성분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으세요. 원장님, 제가 마데카솔 케어랑 네. 복합 마데카솔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두 가지는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에 바르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다쳤다, 아니면 갑자기 뭔가 어디에 베었다 하면은 염증이 막 심해지기 전이잖아요. 상처가 딱 났는데 뭔가 균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있을 때는 마데카솔 케어를 바로 바르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상처인데 잘 못 아물어서 염증 반응까지 잘 잡아줘야 된다 하면은 복합 마데카솔을 바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좀 의료진의 판단 하에 쓰시는 게 안전하긴 해서 다쳤다, 좀 골마다 염증이 커지고 있다 하시면 가까운 피부과를 가셔서 안전하게 처치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바르시는 게 좋으세요. 네 번째 재생 연고는 좀 여드름 흉터 재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노스카나 젤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되게 독특한데요. 알란토인, 헤파린 나트륨, 세 번째 덱스판테놀, 이렇게 세 가지 성분 유효한 게 있어요. 알란토인은 피부 진정을 시켜주고 각질을 좀 용해시켜주는 성분이고요. 그러면서 헤파린 나트륨이 있으면 수분 환경 조성을 해주면서 약물이 잘 침투에 들어가면서도 콜라겐 조직이 좀 느슨해지면서 잘 안 물도록 도와주는 게 있어요. 비판텐에도 있었던 덱스판테놀 성분이 피부 재생을 시켜주면서 잘 안 물게 도와주게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여드름 흉터로 남은 좀 착색이라든지 오래된 흉터 이런 데 계속 꾸준히 바르는 데는 좋은데, 아물지 못한 표피가 막 벗겨져 있는 부분에는 바르면 좀 자극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구분하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재생 연고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제 여드름 연고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에크린 겔이 있습니다. 에크린 겔이라고 하는 건 저도 가끔씩 사용하는데 순하면서도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를 좀 정리해준다는 효과가 있어요. 피부과를 자주 갈 수가 없다, 블랙헤드가 막 쌓이고 화이트헤드가 쌓이는 게 보이는데 뭘 해야 좋을까요 할 때 에크린 겔을 소량만 자극되지 않게 바르고 주무시면은 피지가 잡히면서 융해가 되면서 없어지는 역할을 해줘요. 이게 이제 살리실산 바하 성분이 2% 정도 들어있거든요. 처음에 많이 쓰시면 좀 자극될 수 있으니까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피지가 좀 쌓여있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고민인 부분에만 소량만 얇게 바르고 주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에크논 크림인데요. 에크논 크림은 조금 더 꾸덕질 수는 있는데요. 염증, 항염 작용, 그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거라서 붉어지고 농이 좀 차있는 화농성, 부진성 여드름 있죠. 그런 부분에 염증이랑 이제 균을 잡아준다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순하게. 전체적으로 다 바르시는 게 아니라 울긋불긋 올라오고 좀 농이 차있는 부분에만 아주 소량만 바르고 주무시면 되세요. 2, 3일에 한 번 정도 쓰시다가 괜찮아지면 매일 쓰셔도 되는데, 가라앉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항균,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끊어주시면 되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해본다면은 세안을 살살 하시고 수분크림을 바르시고 에크린 겔을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있는 곳에만 소량 바르시고요. 재생크림을 좀 발라주고 마지막에 이 에크논 크림을 포인트적으로 붉어진 염증 있는 데만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드름 연고가 디페린 겔인데요. 이때부터는 처방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디페린 겔은 보통 여드름에서부터 심상 여드름까지 심해지는 부위 아주 소량씩만 좀 발라주면은 그런 염증이 가라앉게 도와주면서도 각질이 좀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다팔렌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게 디페린 겔의 성분인데요. 이건 3세대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게 스티바 A가 기억이 나시죠? 지금은 단종이 돼 있지만 그게 이제 1세대 레티노이드 계열이고요. 이건 3세대 레티노이드 계열. 좀 오래된 여드름 자국이나 착색,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다면 거기에 아주 소량만 발라주시면은 착색도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처음에 좀 많이 쓰시면은 따끔거리거나 자극될 수 있으니까 3일에 한 번 정도만 쓰시다가 괜찮다 싶으면 이틀에 한 번, 너무
장기간 쓰시기보다는 착색이 좋아질 때 한두 달 정도만 쓰시고 끊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입가라든지 눈가라든지 좀 피부 예민한 부분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번째 연고는 크레오신티 외용액인데요. 파스같이 톡톡톡톡 이렇게 여드름 올라온 부분에만 발라주는 항생제 연고예요. 모든 부분에 쓰는 게 아니라 염증이 골문 부분 있죠? 염증이 좀 크게 올라온 부분, 염증을 좀 빨리 잡고 싶다 할 때 아주 소량만 마지막에 톡톡톡톡 발라주시면 여드름균을 없애주는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외용액으로서 아주 소량만 쓰시면 되세요.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에 성분이 들어있다 해서 이것도 병원에서 처방이 필요한 게 있어요. 다니시는 가까운 피부과에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한번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미백에 도움이 되는 연고입니다.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고를 평상시에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주의할 사항을 잘 지키면서 실천해보시면 피부과에서 비싼 돈 안 들이고 토닝 계속 안 받아도 미백을 꾸준히 관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비타비.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세비타비. 비타민 B3라고 해서 여드름 잡는 비타민으로 유명한데요. 여드름을 잡아주면서도 미백의 효과가 있다. 나야시나마이드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피지도 잡아주면서도 피부 미백도 도와주고 주름 개선도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피지가 정말 많이 올라온다, 좀 어두칙칙해진다 하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여드름 연고로 잘 안 잡힌다 하시면 소량씩 발라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이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기미, 잡티, 색소 침착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에만 아주 소량씩만 좀 발라보시고요. 자극된다 싶으시면 2, 3일에 한 번 정도 바르시면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아요. 우리가 얼굴뿐만 아니라 이거는 꿀팁인데요. 팔꿈치 부분에 바르기도 되게 좋아요. 겨드랑이, 무릎, 팔꿈치, 몸에 접촉 자극이 많은 부분 착색이 잘 남잖아요. 그런 부분에 소량씩만 보습한 다음에 바르고 주무시면은 점차 밝아지는 미백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멜라토닌 크림. 멜라토닌 크림은 요즘 조금 젊은 층에서 유명해지고 있어요. 병원의 처방이 필요도 없고 순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도 미백을 도와주는 히드로키논 2%가 함유되어 있어요. 보통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이제 멜라논이라든지 도미나 크림 이런 건 히드로키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성분이 첨가되어 있고 함량이 높아서 자극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조금 발라도 된다. 처음에는 너무 자주 바르지 마시고요. 저녁 때만 바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침에 아주 소량만 발랐다 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면 되세요. 이것도 히드로키논이라고 하는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 과다 침착되지 않게 미백 효과가 있는 거니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착색이 있는 부분에만 아주 소량만 바르시고 주무시면 되세요. 뭐 2,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 하시다가 한두 달 정도 바르기만 해도 훨씬 좀 더 점점 깨끗해지는 미백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자극된다 싶으면 쉬어주시면 되시고요.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연고 두 가지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좀 자세하게는 설명을 쫙 해드렸고 간략하게 정리는 더보기에다가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보면서 아 내가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하시면은 약국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서 소량씩 고민인 부분에 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런 연고들 말고 좀 더 약국의 꿀템 아이템을 활용해서 집에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많이들 요즘 알고 계신 게 생리식염수 팩인데요. 요즘같이 너무 덥고 습한 날 열도 많이 오르고 꾸덕지고 피부가 화끈거린다, 자극되는 것 같다 하실 때 종종 올려주시면 좋으신데요. 생리식염수랑 멸균 꺼즈까지 사시면 좋고 집에 있는 화장솜을 활용해도 좋으세요.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사오신 다음에 화장솜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요. 그런 다음 냉장 보관해서 시원하게 쿨링을 해주시고 세안을 살살 부드럽게 하신 이후에 생리식염수에 적셔진 화장솜 시원하죠? 이걸 좀 올려주시는 거예요. 진정이 필요한 부분 목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시원하게 좀 쿨링이 되면서 보습막 형성이 되는 효과가 있으세요. 두 번째, 비판텐 연고에다가 PDRN 연고까지 같이 믹스를 해서 올릴 수 있는 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약국에 리주비넥스라고 하는 연고를 팔거든요. 병원에서 시술로 쓰이는 PDRN 연어 주사가 있잖아요. 폴리뉴클레오티드 DNA 사슬인데 연어 정수에서 추출한 DNA 성분이죠. 그걸 우리가 직접 주사로 맞기도 하고
하고 뭐 도포해서 침투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연고가 약국에 팔고 있어요. 리주비넥스 이 연고랑 비판텐 연고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쓰는 거예요. 비판텐이 2이다 그러면 리주비넥스 1 정도 믹스 아니면 1대1 정도로 믹스를 해서 수분크림 바르신 다음에 모공이랑 홍조가 있는 데 있죠. 프랑만 얇게 바르고 팩을 하듯이 하고 주무시면은 쭉 침투에 들어가면서 피부 장벽 강화, 재생 효과, PDRN, DNE 성분까지 같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모공이 쫀쫀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피부과 시술 필요 없다 이러면 피부과가 망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쁜 와중에 빠르게 좀 진정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럴 때 생리식염수 진정팩, 비판텐, 리주비넥스 팩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관리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약국 꿀템 아이템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론의 닥터강 강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